이미 사실 신규 상장을 제외하고 네네. 이미 해외 거래소에 기상장된 그 거래소들이 있고요. 있죠. 예, 네, 있긴 있죠. 있고요. 네. 뭐 신규 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 이번 닥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음, 그거는 그 해외 거래소 당사자 아니면 네. 사실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사정에 대해서 네네. 뭐 정보가 없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뭐 의외로 그거와 무관하게 네네. 그 해외 거래소의 원칙에 따라서 네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반복적인 네네.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지금 이슈가 발생을 했고 네네. 시장에서는 신뢰에 있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음, 그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더 네. 갖춰서 이런 네네. 신뢰들을 또 그 유통량 이슈에 있어서도 네네. 어떻게 하면 이제 꾸준하게 더 투명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네. 신뢰를 다시 회복하냐 여부가 이제 네네. 그런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에 있어서도 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의 본래 취지에는 네. 더 맞는 운영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네. 다른 이제 C2C 거래소로 해당 물량을 빼서 네. 거기서 이제 그 거래소를 커스터디 삼아서 거기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믹스가 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고 네, 위메이드의 사실 근본은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이고 네, 그래서 게임으로 발전을 해오고 생태계를 키워온 회사인데 네, 그 어쨌든 과감하게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도전을 했던 거고요. 네, 뭐 잘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도 좀 일부 들었었고요. 네, 향후에 이제 위메이드가 진행할 뭐 게임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 그런 퍼포먼스가 좀 좋게 평가가 된다면 위믹스 생태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믹스는 게임을 네, 기반으로 한 네, 이제 메인넷 생태계 플랫폼이기 네,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네, 네,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게임들을 만드는 것이 네, 첫 네, 걸음일 것 같고 네, 네, 그러한 이제 게임 IP를 기반으로 네, 네, 이제 메인넷에 접목이 되어서 네, 네, 이런 크립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구조를 만들 네, 수 네, 있는 인프라의 장점들을 잘 접목해서 그 메타버스 생태계로 가는 네, 네. 여러 이제 스텝들을 차분히 밟아 나가는 네. 것이 네, 안녕하세요. 뉴스온 TV 구독자 여러분. ICT 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전일 이제 재판부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시장을 이제 기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뭐 그전까지 어쨌든 위메이드 측이 닥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 같은 그 상장 폐지 예고를 거래소들이 함에 따라서 그거에 좀 불복하면서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공정위 제소 이런 거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공정위 제소나 뭐 본안 소송 이런 걸 좀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어찌됐든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런 일명 위믹스 사태가 좀 진행형이긴 한데요. 그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산업이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이제 국내 공식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젠글은 이제 위믹스 위통량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이제 위믹스 생태계와의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또 젠글의 이현우 대표님과 그 전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임해왔고 또 마침 또 대표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대표님을 통해서 사실 듣는 게 가장 좀 솔직하고 또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을 통해서 위믹스 생태계의 향후 방향성 및 전망을 좀 들어보고요. 또 앞에서 이제 젠글이 위믹스 생태계에 좀 참여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쟁글의 이현우입니다. 네, 대표님. 뭐 위믹스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어제 저녁 8시 정도에 네, 나왔었던 것 같고, 다들 아마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저도 그 판결을 이제 보고, 뭐, 느꼈던 거는 아마 판사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사실 많지 않았었고, 또 이게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이제 위믹스에 이미 투자했던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할 이제 신규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네. 조금 더 보호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유통량에 대해서 좀 더 원칙을 강력하게 세운다, 이런 네. 관점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믹스 생태계의 위기를 사실 맞은 거잖아요. 네네. 뭐 직접적으로 먼저 좀 가장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그 위믹스 생태계는 향후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는 네. 이제 뭐 일괄적으로 상폐가 됐지만 네. 여전히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네. 곳들이 있고, 또 사실은 이 크립토의 생태계라는 것이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사실 탈중화된 네. 인프라 안에서 뭐 덱스와 같은 거래소들도 있고, 네. 또 그거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거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인넷 플랫폼으로서 네. 그 생태계가 그 자체로서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네. 또 이번 이제 상장 폐지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네. 또 앞으로 이 재단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네.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네네.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의 신뢰도 잘한다라고 하면 네네.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네네. 또 그 생태계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네. 측면에서도 어떻게 재단이 앞으로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사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좀 있었고, 네. 뭐 어쨌든 상장 폐지가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사실.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국내에서 사실 이번에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좀 얘기가 됐던 점은 네. 그 위믹스가 뭐 국내 다른 C2C 거래소에 좀 상장될 수도 있다. 저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측도 결국에는 위믹스의 그 플랫폼 자체를 방향성을 이제 글로벌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 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믹스가 향후에 어떻게 또 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반전의 여지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 얘기를 좀 해서 네. 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뭐 젠글이 또 이례적으로 파트너십을 좀 맺었잖아요. 물론 네. 뭐 젠글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위메이드가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네. 생태계의 건전성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뭐 여러 뭐 수십 개의 사실 뭐 파트너십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티원더스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40개의 뭐 파트너십 이런 거 발표하겠다 하셨고요. 그 일부에 이제 젠글도 포함이 된 건데, 네. 어쨌든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네. 되게 언론도 좀 일부 좀 논란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반응도 좀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잘 아실 거고 네. 결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파트너십을 위믹스 어떻게 보면 좀 맺게 된 그런 이유와 좀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나기 전부터 네네. 논의되던 사항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상장 폐지 직후에 그 보도가 나가서 네. 또 많이 좀 주목을 네.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사실 목적은 이 위믹스 생태계가 네. 그래도 미르라고 하는 네. 글로벌에서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인의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뭐 그 많이 원하고 있는 그 매스 어둠션이라고 하는 많은 유저들이 인입시킬 수 있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크립토 전체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통량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지금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생태계가 좀 더 투명하고 네. 또 특히 유통량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 이런 네네. 생각들을 했었고, 네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과 네. 재단과의 신뢰에 있어서 네. 뭐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네.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재단과도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그 홀더들과도 더 많이 네.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네네. 전체 시장에 있어서 이런 좀 소모적인 네. 논쟁에서 벗어나고 네. 실제로 이제 실제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 나갈지에 대한 네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번 위믹스 사태의 가장 중점적인 좀 부분이라고 하나요? 논쟁의 요지가 네. 유통량입니다. 네. 유통량에 대한 개념. 그 유통량이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랐고요. 네. 유통량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고. 네. 그래서 이제 위믹스도 사실 이 유통량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사실 젠글에게 손을 좀 내민 거잖아요. 네. 그 젠글이 이제 실시간 유통량 뭐 감시 서비스라고 하죠. 라이브 워치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위믹스뿐만 아니라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좀 이런 유통량 감시나 어떤 유통량 문제, 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재단들과 프로젝트 재단들과 이제 네네.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느낀 네네. 점이 유통량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자체도 이제 네네. 뭐 소소하게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들이 개입될 수 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예. 그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업계 안에서 그런 유통량의 기준에 대해서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기준을 확립한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는 또 사실 다른 또 문제. 별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재단에서 뭐 자의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실수가 벌어져서 네네. 또 오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뭐 이번 믹스 사태처럼 네네네.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업계 내에서 더 많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D앱들이 뭐 특정 그 메인넷 위에서만 돌아가는 싱글 체인 D앱들이 많았다라고 네. 하면 요즘에는 뭐 D앱이라고 해도 여러 멀티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네.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D앱으로 시작해서 다시 메인넷으로 확장되는 네네.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브릿지 물량을 어떻게 이제 유통량에서 정의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스테이킹 물량들 중에서도 이거를 뭐 재단이 갖고 있는 스테이킹 물량과 또 유저들이 스테이킹한 스테이킹 물량을 어떻게 유통량을 정의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네.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고 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라이브워치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또 재단이 의도한 그런 유통 물량 계획 대비 이 실제로 유통된 물량들이 초과되었는지 네네.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온체인 기술을 통해서 네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네네. 실시간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네네. 서비스를 막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아마 12월 중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네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젠글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또 유통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론을 포함해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 좀 있는 종사자들이나 뭐 관계자들은 사실 젠글이 라이브워치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내년 한 중순 정도 뭐까지 늦으면 중순 정도까지 준비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이 일정을 좀 땡긴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일정을 땡기신 이유가 어쨌든 뭐 위믹스 사태뿐만 아니라 네. FTX 사태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뭐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뭐 젠글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 좀 투자자분들 아니면 뭐 이 생태계에서 나오는 그런 니즈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신 부분이 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정확하게 잘 봐주셨고요. 네네. 네, 저희가 사실 뭐 올 연말에는 간단한 알파 정도 출시를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제 내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중순까지 차분하게 네.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네. 계획이었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 올 하반기에는 FTX를 비롯해서 이번 위믹스 사태까지 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좀 빨리 저희가 준비를 네.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금 저희 사업적인 일정들보다도 이 라이브워치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가장 높여서 네. 지금 뭐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네. 지금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사실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을 놓고 네. 봤을 때 이런 상장 폐지 결정을 왜 했냐라고 보면 네. 사실 시장의 유통량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네, 이런 그렇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유통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 결정 자체가 또 기존의 홀더들에게는 또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네. 결정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렇게 기존의 투자자들을 같이 보호하면서 네. 이런 유통량 관리를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의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라이브워치 서비스를 기획하고 네. 이제 좀 뭐 조만간 출시를 해서 이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유효한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핵심은 사실 이 절대적인 유통량 자체가 맞냐 또는 절대적으로 적냐 이 네. 이슈보다는 네. 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제 이해 당사자들, 네. 뭐 홀더들, 그리고 재단,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들과 네. 서로 이제 모여서 네. 이런 이제 유통량들이 다 유통된 다음에 서로 오해가 발생한 상황들을 미연에 네. 방지를 하고 네. 서로 합의를 하는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벌어진 다음에 네. 결국 이 유통량 기준이 누가 맞냐로 네. 서로 뭐 갈등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미연에 사전에 시각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네. 이런 사태를 앞으로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어쨌든 그 닥사가 네. 지금까지 뭐 유의 종목 지정 관련해서 서명 과정을 좀 길게 주긴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유통량 관련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고요. 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 유믹스도 유통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왔을 텐데 네. 계속해서 이제 닥사 측은 좀 그리고 또 뭐 거래소 측은 서명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좀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배경이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통량을 관리하고 네네. 그것들을 유통량 관련된 소통하는 것 자체가 네.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네.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멀티체인 환경으로도 가고 있고 네네. 디파이 서비스들도 다양한 형태로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네네. 잘못 해석하고 네. 오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네네. 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네네. 그 추후에 이거를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 때도 이거를 소명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네. 정리하는 것 자체도 네.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또 그런 정리한 내용들을 서로 이제 상호간에 이제 소통하고 해명하고 하는 과정들도 네네.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 유믹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네. 위메이드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명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반론을 제기하는 모양새였어요. 그 네. 이후에 사실 이제 업비트 측이죠. 네. 그 거래소에서 뭐 사실 장용 대표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업비트의 갑질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했었고요. 특정 거래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을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네. 업비트가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법원에서는 가처분 첫 심리죠. 그때 네. 현장에서는 사실 위메이드의 일부 임원의 부정적 행위가 좀 있었다. 그런 걸 파악을 했었다. 네. 그게 이제 소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뭐 근거가 됐다. 뭐 그런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근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좀 밝혀진 건 아니라서 네. 모르겠지만 사실로 이게 좀 드러난다면 사실 향후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좀 더 불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네.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뭐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뭐 네. 사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겠죠. 네. 그건 네, 네, 당연한.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네. 누구도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어떤 재단에서 어떤 개인의 네. 이슈와 네.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네. 이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그 생태계에 대한 뭐 상장 폐지나 네. 또는 그 생태계 성공 여부는 네. 사실 좀 별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기업 내에서도 네. 뭐 어떤 특정 임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에 국한돼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전체를 뭐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상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사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네. 궁금한 것도 있고요. 사실 투자자분들도 저희도 좀 만났었거든요. 네, 투자자분들 좀 당연히 뭐 얘기하시는 게 당연히 뭐 또 힘드신 점도 표현을 하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전에 좀 이러한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또 도약을 하거나 성공한 사례들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세요. 사실 뭐 계속해서 위믹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네. 이런 위기를 겪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 네. 좀 뭐 글로벌적으로 좀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산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사례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에서 뭔가 네.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걸 해외로 나가서 네. 해외에서 더 큰 성공을 네. 만들어내서 이게 더 잘된 케이스까지는 막 떠오르는 사례는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뭐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업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네. 또 뭐 최초로 어떤 프로젝트가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뭐 불가능하냐라고 네. 생각한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네. 거는 사실 어쩌면 이 어떤 특정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서 네. 이 해당 코인이 상장돼 있느냐 아니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의 펀더멘탈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 영역에 있어서 재단이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실제 유저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기울인다면 네. 그렇다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네.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사실 뭐 닥사에 소속된 소위 말해서 5대 거래소에 포함된 그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닉스가 어쨌든 4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네. 사실 국내에서 뭐 유통량 문제나 거래량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한 건 맞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투자분들이 좀 더 이제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쨌든 좀 의지를 해야 될 부분은 해외 거래소 쪽이 또 네.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네. 뭐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닥사에서 사실 이러한 결정을 했고 국내 거래소에도 사실 상장 폐지가 됐는데 네. 이 코인에 대해서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겠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으세요.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실 신규 상장을 제외하고 네네. 이미 해외 거래소에 기상장된 그 거래소들이 있긴 있고요. 있죠. 예, 있긴 있고요. 있죠. 네. 뭐 신규 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 이번 닥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그 해외 거래소 당사자 아니면 네. 사실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사정에 대해서 네네. 뭐 정보가 없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뭐 의외로 그거와 무관하게 네네. 그 해외 거래소의 원칙에 따라서 네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네네. 드리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지금 이슈가 발생을 했고 네네. 시장에서는 신뢰에 있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더 네. 갖춰서 네네. 그런 신뢰들을 또 그 유통량 이슈에 있어서도 네네.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더 투명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네. 신뢰를 다시 회복하냐 여부가 네네. 그런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에 있어서도 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량을 그러면 뭐 어쨌든 옮겨서 네. 뭐 다른 데다가 이제 아니 상장된 거래소에서 다시 뭐 거래를 그 물량에 따라서 거래를 진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개인 지갑에 보관을 네, 해서 네, 네. 예, 아마 두 가지 옵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개인 지갑으로 네. 그 해당 토큰들을 빼서 네네. 타중화된 환경에서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의 본래 취지에는 네. 더 맞는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다른 이제 C2C 거래소로 해당 물량을 빼서 네. 거기서 이제 그 거래소를 커스터디 삼아서 거기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믹스가 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고 네. 위메이드의 사실 근본은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이고 네. 그래서 게임으로 발전을 해오고 생태계를 키워온 회사인데 네. 그 어쨌든 과감하게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도전을 했던 거고요. 네. 뭐 잘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도 좀 일부 들었었고요. 네. 향후에 이제 위메이드가 진행할 뭐 게임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 그런 퍼포먼스가 좀 좋게 평가가 된다면 위믹스 생태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믹스는 게임을 네. 기반으로 한 이제 네. 메인넷 생태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네.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게임들을 만드는 것이 첫 네네. 걸음일 것 같고 네네. 그러한 이제 게임 IP를 기반으로 네네. 이제 메인넷에 접목이 되어서 네네. 이런 크립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구조를 만들 수 네네. 있는 인프라의 장점들을 잘 접목해서 그 메타버스 생태계로 가는 네네. 여러 이제 스텝들을 차분히 밟아 나가는 네네. 것이 가장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재단이 이제 꾸준하게 노력하는 네네. 것이 네네. 필요하다. 그 대표님께서 어쨌든 그 향후 이제 위믹스 사태 이후 이제 업계에서 또 어떠한 좀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뭐 개인적인 또 의견이나 뭐 이런 좀 바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쟁글의 이현호 대표님을 모시고요. 위믹스 사태와 관련한 문제, 특히 위믹스 생태계의 전망, 또 홀더들이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지,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믹스 사태뿐만 아니라 FTX 사태로 인해서 최근 가상자산 산업이 좀 투자 심리도 많이 꺾여 있고요. 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기도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네. 많이 좀 투자 심리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네. 좀 다시 좀 암호화폐 시장에 좀 봄이 오길 좀 저희도 이제 간절하게 좀 바라고 기다리면서 네. 이제 뭐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정보나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도 오늘 뭐 사실 뭐 많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출연하셔가지고 뭐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과감하게 좀 답변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또 좀 다른 주제나 좀 제발 좀 좋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번 방송을 좀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